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래켓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달립니다. 윗방향으로 점점 더 올라가는 중이죠. 삼성전자가 강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있는 현대차, 이쪽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좀 아쉽죠. 맞아요. 코스닥 때문에 웃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알테오젠 측에서는 일단 해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네.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요즘에 이런 점이 대응하기가 어렵죠. 정말 잘 가고 있고 뭐 신고가 부근에서 역사를 또 써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건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것도 또 빠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또 연속성이 있느냐에 그거에 네.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달리던 로봇주가 오늘 잠시 주춤하나 했더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잠깐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었나 했던 재개발 관련주들. 그렇죠. 계속 상한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톤도 또 얻으면서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상한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유튜브 댓글창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에 따라서 네. 요즘에 좀 희비가 많이 교차가 되니까요. 그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02-325-8200 전화 아시죠? 전화 먼저 걸어주시고요.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바로 고민들 남겨주시죠. 네,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 좀 살펴볼게요.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게 됐는데 네. 실없이 웃은 건 아니고요.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왜 탈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현대약품에서 네. 호재가 나왔습니다. 오. 이탈리아 제약사에서 남성형 탈모 신약 임상 3상 효과가 입증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남성.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민감하니까 조심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또 나야님이 창호행 수쟁 겁나 반갑습니다. 네. 창호행님 요즘 탈모 관련 이슈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바로 남겨주셨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네. 이거 아마 탈모 걱정 있는 그 수많은 남성분들이 공감을 하실 테지만 웬만한 이슈와 뉴스는 거기에 강하게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탈모 관련된 얘기는 정말 수십 년째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결국은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이슈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고님, 네. 종로에 유명한 곳이 있어요. 네, 저 오. 옛날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뭐 하는 곳이죠? 되게 성지가 있어요. 가서 진단받고 약 타는 곳인데 오. 저는 약도 받아왔었어요. 아, 정말요? 받아왔다가 주변 사람들 같이 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반응 보고 네. 먹으려다가 약간의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안 먹게 됐었거든요. 요즘에는 다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또 이렇게 현대약품에서 좋은 소식까지 나왔으니까 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창호 수지 앵커님. 그리고 설란님께서는 운전을 하고 계신 모양이죠. 안녕하세요. 신호대기 중에 잠시 시간 내봅니다. 그래요. 근데 신호대기 중에도 웬만하면 타이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귀로만 하면 좀 쫑긋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또 오늘은 빙판길이 많아서 안전운전에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리님도 오셨고요. 이선미님께서는 부산에 또 유명한 곳이 있다고요. 저희 남편이 효과가 있던데요. 그래요. 전국 각지에 그 성지 같은 곳들이 꼭 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정우님이 두 분 머리숱이 많아서 괜찮아요 남겨주셨고 이성민님도 창호행 머리카락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라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걱정 진짜 마세요. 네. 제가 봐도 수지 앵커는 머리숱이 기본적으로 여자분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편 아니에요?
전 정말 많은데 그쵸. 또 그만큼 많이 빠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머리가 확 빠진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좀 약간 예방을 하고 있긴 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10대 때부터 이미 머리숱이 되게 없었거든요. 저는 타고나기가 모발이 되게 가늘고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빠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원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죠.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탈모 이야기로 오프닝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또 종목 진단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휴젤도 올라오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올라와 있고 또 오늘 알테오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쵸. 매수해도 될까라고 문의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진단 요청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절파군이 모셨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 지금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윤정식 상무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또 랭킹쇼 출첵합니다라고 남겨주고 네. 계시는데요. 오늘 또 LG그룹에서도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LG전자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튜브로 행복하고 싶어용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종목명은 코미코입니다. 매수가는 12만 3,5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하면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코미코 주가가 어느새 또 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밀렸는데요. 맞아요. 일단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반기까지 길게 본다면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종목 문의를 주신 것 같거든요. 상무님, 코미코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코미코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반도체 세정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모두 이 코미코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코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세정 관련돼서는 오래된 회사거든요. 반도체 세정과 코팅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었어요. 주가가 올라간 건 좋은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나빠졌다는 아니지만 전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형주가 좀 멈칫하거나 조금 하락할 때 중소형주로 사실 코미코가 8천억이면 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대형주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로는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미코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 주가를 보면 3만 원, 4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12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사이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반도체가 조금 조정받을 때 코미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같은 부분을 좀 살펴보면 사실 실적이 작년보다 금년도 늘어나고요. 최근에 4년 동안 계속 실적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물론 작년보다 금년이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더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많이 늘어나지 못해서요. 영업이익이 좀 정체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매출액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회사 실적이 그렇게 깨진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차트상으로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11만 원, 12만 원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8만 원대 중반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8만 원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AI 시장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의 이 세정과 코팅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잘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수혜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의 끝까지 좀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면에서 괜찮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고요. 사실 이전 고점 부근,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까지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올라갔을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11만 원에서 12만 원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이 정도 가격 내에서는 매물은 좀 많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급하시다면 11만 원 좀 넘었을 때 시간이 좀 더 있으시다면 이 정도에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나서 재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때쯤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코미코를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꽤 많이 밀려 있죠. 그렇지만 회사 자체가 좋은 종목이라니까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양호한 실적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드엔즈님이 코미코는 TSMC랑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예. 지금도 종목 신청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 큐라클, 한글과 컴퓨터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지금 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글쿠나님께서 빙판길 다 녹았어요 하셨는데 오. 아직 안 녹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네. 녹았다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면 블랙아이스가 그쵸. 생기잖아요. 그게 가장 사고의 위험이 크더라고요. 진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 이거 대처가 거의 안 맞아요. 되죠. 뭐 손 쓸 수가 없게 그냥 쭉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빙판길에서 운전법을 또 어떻게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지도 저도 어제 유튜브로 살펴봤거든요. 엔진 브레이크라는 걸 제가 몰랐는데 네. 어떻게 또 하는지 유튜브로 살펴봤으니까 꼭 시청자분들도 안전 운전, 방어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날씨가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추워질 때도 갑자기 한순간에 확 추워지더니 눈이 어제 제가 여기서 5시 반에 방송을 마치고 나갔거든요. 네. 나갔는데 눈이 그때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내리길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제 이렇게 첫눈이 오는구나 룰루랄라 나갔거든요. 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어보니까 폭설이 내리는 거 있죠. 맞아요.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저는 어디서 미사일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맞아요. 눈 내리는데 천둥 번개 치는 거 흔치 네.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있다가 밖에 저녁 먹으러 나와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퇴근길에 아마 고생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도 퇴근하는데 6시간가량 걸렸더라고요. 차들이 못 움직여서 이제 온 도로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네. 꽤 많으셔서 와. 다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은 퇴근길에 문제 없으셨습니까? 왠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또 예예원님이 어느새 하얀 겨울이 왔네요. 네. 올겨울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 그리고 멋진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게 한 번만 쑥쑥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덕담도 남겨주셨습니다. 예원 신당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정우님은 네. 오늘 모두 수익 나서 치킨 먹어요 하셨는데 오늘 저는 금요일이잖아요. 사실 어제 마음 먹었거든요. 어제 밤에. 네. 토요일에 치킨 진짜 혼자 엄청 먹을 거예요. 어디 거? 좀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오늘 미스터 진단을 하고 네. 밤늦게 또 먹으면 너무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오늘까지 요양하고 내일 잔뜩 먹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셔서 또 네. 치킨 먹는 금요일과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카라님의 종목입니다. 성광밴드 피트 밸브로 가볼게요. 33,650원에 20%입니다. 매수 가격이 이 정도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죠. 맞아요. 최근에 사실 이 조선 기자 쪽도 다 좀 밀려 있습니다. 언제 매수가까지 갈까요? 추가 매수를 할지까지도 고민을 하시는군요. 27,0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성광밴드입니다.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선 성광밴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플랜트 업체고 그리고 플랜트 관련된 업체고 LNG 관련된 업체 그래서 LNG 관련돼서 주목을 받을 때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국내 조선사들 대형 조선사들 다 거래처로 가지고 있죠. 삼성, ENA,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메이저는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트 배관제를 제조하면서 이 부분을 플랜트, 조선 해양, 석유, 화학, LNG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선 업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최근 들어서 조선 업체들 보면 성광밴드가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조선 업체들 주가, 삼성, ENA라든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쉬고 있죠. 좀 전에 이 코미코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쉬는 모습들 아니면 소폭 조정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처럼 성광밴드도 실적이 사실 깨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앞단에 서 있는
이 대장주들이 좀 주가가 쉬고 있고 또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성광밴드도 수급적으로는 좀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더 좋았다면은 이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 이런 부분들이면 최근에 모멘텀은 좀 더 좋은 모습이 있겠죠. 근데 성광밴드는 원전 쪽보다는 LNG 쪽이지만 그래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천억 원대 중반 정도의 매출액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도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22년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23년과 24년 모두 다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금년도 당연히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탄탄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매출액과 이익당이 좀 커지면 주가도 좀 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을 텐데 이익단과 매출액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고요. 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실적은 잘 찍히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락은 어느 정도는 좀 멈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바닥 가격 정도는 사실 25,000원 정도는 바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에 좀 무언가 이벤트가 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더 보유한다라면 회사 실적은 꾸준히 좀 나오고 있고 지금 1차적으로 조선 관련돼서는 원전 관련된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LNG 관련된 조선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NG가 주목을 받을 때 주가의 탄력도는 좋아지게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다시 상승했을 때는 33,000원에서 35,000원 사이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는 사실 파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섰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보유하시면서 3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매수 가격 이상까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광밴드 살펴드렸습니다.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지 마시고 나오시죠.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 신청 어떤 게 들어오고 있는지 유튜브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DIC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사막 콘덴서도 오랜만에 또 올라왔네요. 그러네,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도 나와 있는 맞아요. 모습인데 오늘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에코프로 아주 눈에 띄게 강하고 맞아요. 그중에서 지금 5장 넘어오니까 조금씩 빨간불로 바뀌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치킨 얘기가 끝나질 않아요. 와, 역시 먹는 야. 거 또 점심시간이니까 그쵸. 아직 점심 식사 못 하신 분들은 저희처럼 약간 이렇게 배고픔에 보고 계시지 맞습니다. 않을까. 아니 제가 며칠 전에는 짜장면 얘기 때문에 진짜 진행하기가 곤란했는데 네. 오늘은 치킨 얘기를 막상 하고 나니까 더 먹고 싶어요.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정우님 정확히 공감합니다. 치킨 반반이죠. 저는 사실 중화 요리에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네. 이걸 고르는 것보다 치킨 먹을 때 후라이드 먹을지 양념 먹을지 고르는 게 더 힘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뭐 후라이드로 가든지 양념으로 가든지 했는데 요즘에 그냥 무조건 반반 시킵니다. 그래야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반반뿐만이 아니잖아요. 간장치킨도 있고. 저는 예전에는 20대 때는 간장치킨 파였거든요. 네. 요즘에는 간장치킨 한 5년 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 진짜요? 네. 오, 그리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즈닝. 그것도 안 먹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냥 역시 순수 후라이드 클래식파. 아니면 순수 양념입니다. 네. 클래식. 역시 클래식파라네요. 네, 역시 또 여기 우리 PD님이 로봇주가 가는 이유는 치킨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짜 있잖아요. 치킨.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 네. 저는 기업을 생각했거든요. 치킨. 이겁니다.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도 있으니까. 그런 게 그 있다고요?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그건 기업이었는지 기억이 안 몰랐는데요? 나는데 상장사예요. 이게 네. 우리가 같이 지내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생각보다 세대 차이를 꽤 느끼네요. 이게 발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90년대생과 80년대생을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한 상태로 네.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정훈님의 그래요. 치킨 얘기를 잔뜩 꺼내주신 이정훈님의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큐라클입니다. 매수 가격은 5,660원이고요. 40%
10%요? 그런데 오늘 또 수익 중이고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큐라클이. 이거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는 손실 보고 계실까봐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러면 12% 오르는 바로 이날 할지 아니면 전해저 7,000원, 8,000원 갔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지 요거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상무님, 큐라클입니다. 비중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팔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종목인데 하루 상승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죠. 큐라클 같은 경우는 주요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임상 연구가 있었고 이 연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 라이센스 아웃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임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회사죠. 그래서 연구 개발, 연구를 많이 하는 이중 항체도 그렇고요. 이 당뇨병성 황방부종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보기에는 힘들죠. 실적이 매출액이 별로 안 나옵니다. 영업 적자도 당연히 많이 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는 무언가의 활동들이 좀 미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만으로 좀 놓고 보기에는 큐라클을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모멘텀은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 모멘텀이 지금 당장 수혜가 되느냐 아니면 이 모멘텀의 수혜가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고민이 많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봉도 좀 길게 나온 날이 있었죠. 수요일 날 음봉이 좀 길게 나오면서 올랐었다가 약보합 정도에서 끝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하게 12%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거래량이 좀 많이 적었었다가 오늘 거래량 많이 실어내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6,500원 정도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최근에 바닥이 4,500원이었죠. 4,500원에서 6,500원까지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6,500원 정도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매도를 하시고 좀 들고 가시는 게 수익의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이 11%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머크의 키투르다 SC가 독일에서 가처분 소송이 나오면서 파트너사인 알테오젠이 오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는 6% 넘는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보티즈와 함께 원익홀딩스, 로봇주는 오늘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까지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해주면서 오늘 로보티즈 3.65% 강세 보이면서 30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3.88% 약세 보이면서 19만 3,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상무님께 진단을 부탁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머크의 소송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장주가 빠지자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또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반박은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FOMC의 금리 결정과 함께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까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악재는 단기로 끝날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진입은 가능한 걸까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악재가 좀 나왔죠. 사실 알테오젠에서는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는 합니다만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다 열심히 좀 팔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했고 121선 정도에서 지금 좀 버텨주고 있는데 사실 장중에는 그거보다는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121선 가격이 46만 2천 원입니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거죠. 보통 악재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잘 수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하는데 이 발표와 상관없이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판다. 그럼 일정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은 좀 일정 부분이라도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도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한 가지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 기다리면서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코스닥을 거래하는 그런 펀드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에 지수를 편입하는 펀드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근데 코스피로 가게 되면 알테오젠의 경쟁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어드는데, 근데 펀드 자체가 코스닥의 이 지표를 따라가는 이 펀드보다는 코스피의 지표를 따라가는 펀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높거든요. 코스피의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변동성이 코스닥의 지수를 편입하는 펀드보다 변동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주가의 안정성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인 변동성 면에 있어서는 알테오젠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총 1위입니다. 알테오젠 급락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매도 전략, 또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또 모멘텀까지 지켜봐도 괜찮겠다라고 전략 자세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어떤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부산맘님 오셨는데요. 한국토지신탁이고요. 토리맘님께서는 핌스. 평소에 잘 못 봤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행복한 날님께서는 LG전자고요. 오늘 두 번째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LG전자 또 호재가 나왔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원님께서는 와,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신라젠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고생을 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골드핸드님은 에코프로 10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사실 뭐 거의 지금 10만 원 다 됐거든요. 맞아요. 별빛의 속삭임님은 이거 축하드려야죠. 현대약품을 갖고 계신데요. 와, 상을 먹기는 했는데 아쉽다는 이야기. 어제 더 살 걸. 그러니까요. 비중 늘리려고 고민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 선택이 더 사지 못하셨지만 오늘 그래도 수익을 맛보셨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의 비중 더 실으셔서 대박도 수익을 거두어 가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숙 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재룡전기입니다. 매수가는 5만 1,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재룡전기 언제 올라갈까요? 손절을 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상무님, 재룡전기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더 홀딩해볼까요? 네, 사실 이 5만 1,000원에서 지금 3만 5천원까지 떨어졌다라면 손실이 상당히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테마 자체는 좋았습니다. 변압기 생산을, 전압 변환용 변압기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전기, 전력기기 이런 테마에 좀 묶여서 상승을 같이 해줬으면 좋은데 상승을 좀 많이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도 재룡전기의 고객사인데 재룡전기 건설 경기가 좀 부진한 부분들, SOC 예산도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성장세가 국내에 있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고요. 미국 배전 변압기 시장도 미국에서 이런 이 발주가 좀 줄어들면서 재룡전기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조금씩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적은 물량이고요. 그래서 실적을 근데 좀 놓고 보면 사실 늘어나곤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좀 늘어나곤 있습니다만 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금년도에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근데 3만 5천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걸로는 보여집니다만 4만 원 이상으로 또 올라가기에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 모멘텀은
실적이 좀 돌아서는 모멘텀 혹은 수주를 좀 많이 발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이 지금 자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다. 하지만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력기기가 모멘텀을 받거나 아니면 재룡전기가 대규모 수주나 실적 개선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4만 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신다라면 굉장히 좀 길게 보시거나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살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4만 원 넘게 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 분명히 해주셨네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권씨님이 현대차는 그냥 들고 주말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대차가 오늘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까지 그렇습니다. 경신을 했잖아요. 아니 30만 원을 뚫어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 통곡의 벽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접어들고 이제 시작인 건가 아니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쉬어갈까 이 고민이 정확히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맞아요.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FOMC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종목 진단 요청이 벌써 여러 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로봇주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거론이 잘 안 됐었던 초이스 20님의 유진 로봇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고민하는 종목들이 올라와 있군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튜브 해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사막 콘덴서입니다. 매수가가 매우 높아요. 네. 54,500원에 매수를 아이고. 하셨거든요. 비중은 10%인데요. 5년 이상 보유한 것 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원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라도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5년 이상 보유하셨으면은 이미 이제 또 많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서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오지 않을까 매수가까지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상무님? 네, 사실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좀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적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도 더 크게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가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원래는 높아 보였는데 매출이 늘어나고 프리미엄 제품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출은 좋아지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전장화가 되고 친환경차가 관련 부품들이 좀 올라가면서 그런 부품 가격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럼 사마콘덴서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같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매출액이 조금 좋아졌고요. 영업이익단도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로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안정이 이 사마콘덴서의 실적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섹터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 자체는. 그리고 정부 전력 설비 투자가 올라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뭐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향후에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마콘덴서 지금 매수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섹터 자체가 좀 좋고 이 사마콘덴서가 하는 일 자체의 매출액이 향후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위에 나란히 반도체 투톱이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약간의 교차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도 2%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10만 7,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대 약세 53만 6,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3위에는 현대차입니다. 본업과 함께 플러스에 로봇이라는 강력한 키워드도 함께 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단연 눈에 띄는 상승을 이어갑니다. 오늘 무려 7% 넘게 급등 중이죠. 그렇게 뚫기 어려웠던 30만 원대 라인을 뚫어냈고요. 현재는 30만 4천 원에서 30만 원에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번 주 들어서 이쪽도 상승의 에너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급등은 아니지만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있죠. 현재 강보합권 55만 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LG CNS, LG그룹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데이터 센터 이쪽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훈풍을 고루 받고 있습니다. LG CNS의 경우에는 사실 어제도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6.8%를 올리고 있고요. 현재는 67,200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CNS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LG그룹 자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무님, LG CNS는 어떻습니까? 네, LG CNS 같은 경우는 본업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국내 기업들의 IT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고도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AI, 스마트 팩토리 분야까지 LG CNS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LG CNS의 매출액을 올려주고 영업이익단도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LG CNS가 단순한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기술 운영 서비스, 플랫폼 기반 매출 구조를 올려주고 있다는 점. 이제는 매출이 한마디로 레벨업이 좀 됐죠. 좀 더 고도화된 이런 매출들이 LG CNS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LG CNS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LG그룹 이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다 좋죠. LG전자도 좋고요. LG이노텍도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고요. LG그룹주 내에서 LG CNS도 상당히 좀 바닥까지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특히 국내 기관들이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1선 정도 부근이 7만 원 좀 아래거든요. 121선이 68,500원입니다. 여기에서 매물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만 소화할 매물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7만 원 초반 정도까지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LG CNS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고 바닥 찍고 상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CNS 살펴드렸습니다. 상반기 5월, 6월 이때쯤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LG CNS지요.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 내려왔는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상승의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군요. 네, 이어서 종목 진단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 번에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슈님 오셨네요. 오늘은 너무 일찍 오심. 이정훈님, 수제커 프로 몇 개 더 하시면 안 돼요? 창호 앵커님을 3개 정도 해서 봐서요. 그럼 창호 앵커님을 제가 하나를 뺏어오도록. 다른 거 읽어볼까요? 네. 자, 플라밍고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지금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이닉스 권씨님께서는요, 50만 원을 좀 이탈하면 그때 새로 진입하시려고 기회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신라젠입니다. 아, 예원님의 종목이군요. 네,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많이 기다린 종목입니다. 고진감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신라젠이 오랜만에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4,500원이면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진 못한 상황이지만 일단 오랜 시간 갖고 계셨으니까 신라젠은 언제쯤 또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상무님, 신라젠은 현재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신라젠이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죠. ABL 바이오가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바꿔놨고요. 그래서 11월 한 중순경부터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아졌고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주가가 11월 한 25일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한 열흘 정도 상승을 했고 거래량과 주가 상승률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이 신라젠이 파이프라인을 임상을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을 조금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만 놓고 보면 거래량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음봉이 좀 길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그날은 좀 빠른 속도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 이런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관찰하시면 4,000원 위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자리 봤을 때는 4,000원 이상까지 한두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음봉 나오는 날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면서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죠. 일단 음봉이 한번 출현하기 전까지는 보유해 가시면서 손실을 좀 더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상무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 좀 살펴볼게요. 신라젠, 이제 부산맘님도 저도 오랜 시간 보유했어요. 흑흑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아니, 이정훈님 오늘 배고프신가요? 모든 게 다 먹는 얘기로 가네요. 네. 신라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신라면이죠? 신라면? 그래요. 제가 특정 제품을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아임리얼님은 예. 신라젠, 삼국통일 가자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설마 고구려백제 신라. 맞아요. 오늘 딱 신라 하면 그거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신라젠. 그렇긴 해요. 그쵸. 신라젠. 예. 근데 신라젠은 진짜 요즘에 좀 뜸했는데 네. 한때 종목 진단 요청이 진짜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신라젠을 요청해 주시면서 수익을 봤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항상 고생이 많은 종목이어서 올 때마다 제가 겁이 좀 덜컥 났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바닥권에서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신라 하니까 신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러다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신라 관련된 브랜드 다 나올 것 같아서요. 네. 한번 끊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봉님 오셨고 제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자모님 인사 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도움 말씀 주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02-325-8200 아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전화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이더라도 이 종목은 어떤가요? 라고 종목 하나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 등장하시니까 독종이 또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저희가 또 독종의 기운을 가지고 독한 마음으로 가죠.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못 먹는 감은 따지도 말자 님이 이분 이 닉네임 자체가 독종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하이드로 리튬이고요. 매수가는 높네요, 매수가가. 맞아요. 3,640원에 비중은 다행히 5% 보유하고 계십니다. 2차 전지로 수급이 한창 쏠릴 때 들어갔는데 물려버렸네요.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춰놔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요. 고점이에요. 지금 보이는 제일 꼭대기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 전문가님, 하이드로 리튬 추매를 좀 해서 평단을 낮추는 게 괜찮은 전략일까요? 자, 지금이 이제 독종 맥점이에요. 맥점 자리.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아마 기초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개별주도 이제 같이 좀 탄력있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년 코스닥 시장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대표주를 먼저 보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요즘 리튬하고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2차전지하고. 예, 요때는 이제 먼저 움직였고 따라서 최근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급등 나왔어요. 근데 10만 이하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근데 또 오히려 이제 우리 관련 종목들은 먼저 움직이고 지금 조정이 들어오죠. 약간 이제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리튬,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얼마입니까? 12만 이하이제 12만. 그러니까 작년 1월달, 2월달 그때 12만 5천 이하에서 밀었는데, 지금 10만 이하 돌파하고 나서 눌림 주고, 결국 이제 12만 위안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아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또 틀려집니다. 분위기가. 예.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먼저 움직이고 수급이 안 따르면서 대형주 쪽으로 몰렸잖아요. 지난 그 10월 달에 뭐 SDI라든지 에코프로 BM, 예, 에코프로 뭐 이런 쪽으로. 예. 장비 쪽하고 그다음에 소재 쪽도 지금 부품 쪽도 안 움직이는데 아마 이번 달 말 아니면 1월 달 가게 되면 예, 저 소형 개별주도 움직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그 선발 기업 있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요쪽에 보시기 좋고요.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 그러시면 뭐 5% 추가하지 마시고 막 2, 3% 정도? 지금 거래 소멸 구간이니까. 그 정도 하셔가지고 3,000원 정도. 지금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국제 리튬 가격도 지금 우상향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기서 또 이제 뭐 한 달 동안 또 늘어질지 아니면 다음 달에 또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릴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해야 되니까 일단 좀 까다롭습니다. 이 종목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뒤쪽 보시면 지금 여기에 딱 그 지지, 아까 제가 맥점이라고 했죠. 맥점. 그러니까 오늘 장기 올라다 그 구간에서, 저항 구간에서 이 꼴에 나온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거래만 나오면 지난 8월부터 이어왔던 하락 트렌드를 벗기는 자리예요. 예, 그러면 일단 3,000원까지는 일단 기적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 이후에 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다음 주라도 우상향으로 또 뻗어 올라간다 그러면 뭐 주가에 이제 긍정적 영향 또 미치겠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오를 때 이 기업은 오히려 뺐으니까. 그래서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한 2% 정도 추가하셔야 단가 낮추셔가지고 그럼 한 3,000원 전후, 뭐 3,200원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 라인. 예, 그 정도에서 일단 손실 없이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후에 보신다 그러면 그 선발 기업을 보세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거래소 뭐 SDI, 피취엠 이런 쪽으로 보자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서 예, 3,000원, 3,200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전에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걱정을 좀 했는데, 일단 뭐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3,000원 좀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역시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렇게 선발 투자를 보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앞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그리고 유튜브 좀 볼까요? 네. 역시 김봉만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돼서 네. 마치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김봉만 전문가 예.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님 때문에 2차 전지 버티고 있어요라고 또 박명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금해피님께서 네. 삼전은 움직임이 좋은데 요즘 하이닉스는 왜 이리 더딜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네. 올라갔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빨리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하이닉스 계속 가는데 삼전은 그렇습니다. 왜 안 가나라고 또 생각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종목들 흐름을 보면 멀리서 들여다보면 상당히 공평하게 지나갑니다. 맞아요. 누가 한 명 더 빨리 갔으면 나중에 내려올 때도 조금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골드핸드님이 종목 진단 너무 잘하시네요라고 또 전문가님의 칭찬 댓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희꽃님 오셨는데요.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금상 첨한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아까 채팅창에 올라왔던 종목이네요. 왜 이거 갑자기 급등하나요? 했던 질문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죠. 오늘 진짜 많이 오릅니다. 맞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5장 넘어오는 그 길목에 갑자기 훅 솟구쳤습니다. 와, 지금도 20% 넘게 오르고 있죠. 근데 매수 가격이 좀 높으시네요. 맞아요. 2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이고요. 3년이 되셨답니다. 와. 진단 부탁해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칩스미디어 사실 오늘 이렇게 올라봐도요. 여전히 아직 멀리서 보면 바닥권에 불과합니다. 자, 과연 칩스미디어 이번에는 탈출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칩스미디어입니다. 갑자기 급등하거든요. 이번에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26,000원대니까 지금까지 보유하셨고 비중이 5%니까 이제 끌고 가시고요. 만약 눌림 주게 되면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거 MPU 관련주죠. MPU. 그래서 그 3일 이번 주 초반인가요? 그 차세대 맞춤형 MPU 모델 제품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GPU하고 MPU 이쪽으로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GPU 같은 경우는 뭐 5만 장 이상 구매를 하겠다. 정부에서 뭐 그런 얘기 했었었고. 예. 그 다음에 MPU 쪽으로도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한다라고 좀 그 대선 공약입니다. 이번 달이 이제 예산 전국이잖아요. 12월 달에 예산 통과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표 예산이 내년부터 이제 반영되거든요. 뭐 MPU, GPU,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 지금 수익 낼 게 엄청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 좀 일부 선반영 되는 것 같고요. 어제 또 현대 오토에버가 상한가를 올라갔었는데 로봇 관련 재료 때문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이 기업이 또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하죠. 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주가 좀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미국의 테일러 공장 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밑으로 빠지던 위쪽으로 오르던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가 좀 터져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뭐 거래가 안 나오면서 그 전립선형 패턴을 만들다가 저점 깨고 나서 지금 급반등 들어오잖아요. 이거 이제 개미핥기죠. 예, 일부러 저점 깨면서 개인들 신용 물량 털리게 만들어 놔서 바로 그냥 땡겨버리는 약간 의도적입니다. 예.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봉에서는 그 24년도 말, 연말이죠. 1년 만에 딱 바닥이 나왔네. 60개월선 들림 쌍바닥 패턴. 이번 달 거래 안 나왔죠. 바닥은 완전 찍었다는 얘기고, 다음 내년에 이제 추세적으로 우상향 기준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말드렸던 여러 가지 그 재료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내일 뭐 바로 따라 좀 마시고, 내일장에 주가 눌림 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 그러니까 물타기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그런 말씀드리죠. 예. 108번 절을 하면서 하는 거라고, 원래 물타기는. 하실 때 이제 한 번에 푹 들어가신 게 아니고, 거래가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행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늦춰서, 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일장 만약에 이제 다시 밀리면 18,000원, 17,000원 주게 된다 그러면, 그때 한 1% 매수하시고, 네.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5%를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기시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최소한 주가 이제 반등 나오면 매수가까지는 끌고 가시면 무조건 반등이 들어온다. 일단 패턴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 어디까지 갈래? 라고 지금 월봉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끌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이제 거래 터지고, 예, 그 다음에 지점 고점을 터치를 했으니까 내일장에 눌림 줄 때 한 1, 2주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5% 추가 물타기 해서 끌고 가는 전략. 그러면서 1차 내년에 목표가는 25,000원. 돌파 시에는 최고점이 작년에 37,000원까지 갔는데 최고점 대비 오른쪽 어깨 라인 한 3만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은 춥지만 증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하향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고요. IT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한 군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건강관리 섹터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잇따라서 나왔고요. IT 섹터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4개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DS투자증권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는데요. 현대차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었던 건 바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자율주행과 AI 소프트웨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배구조가 개편되면서 흩어져 있었던 이 역량이 한 군데로 모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GPU가 가시화될 것이고 SDV 차량의 시범 차량 거기다 더해서 2028년에는 휴머노이드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현대차인데요. 주주 환원 모멘텀까지 주목을 하면서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은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코리아 서킷은 AI 가속기의 필수 부품인 FC BGA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로드컴에 대해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함께 또 구글, 삼성전자까지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 서킷인데요. 브로드컴이 구글과 함께 TPU를 협업하면서 이 수혜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T팜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도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ST팜의 RNA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판매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고요. 매출 역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김봉만 전문가님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3만 원을 내놓았는데요. 김봉만 전문가님은 현대차의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실까요? 예, 자, 현대차가 그동안 이제 기아차를 더불어가지고 관세 때문에 상반기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풀이를 좀 하는 듯한, 요즘 최근에 이제 로봇 재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 재료 나오면서 그 현대차 그룹주가 좀 강세인데, 저도 뭐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주가 좀 워낙에 저평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11월부터 이제 관세 소급분을 적용해준다. 어제 또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상당히 호재죠. 더불어서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 꺾이니까 환율 원화 약세 최대 수혜주는 수출 대기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원화가 약세전 될 때, 9월달, 10월달까지 주가 이제 막 급등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악재, 관세 전쟁이나 악재가 사라지면서 현재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앞다퉈서 목표까지 40만 원까지 제시하는데 저도 뭐 그 정도까지 중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는 장기로 보시면은 지금 월봉에 여기 트렌드 상단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뭐 11년도 고점에서. 근데 오늘 지금 살짝 벗기고 있단 말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도 크게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여기서는 이제 윗골이 다음 주에 한번 눌림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나, 네. 이제 얘는 이제 그 상반기 때 반영이 안 됐던 그런 호재성 재료가 악재라서 소멸된 가운데서 호재성 재료까지 지금 같이 반영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좀 벗기지 않겠나, 돌파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증권에서 얘기했던 뭐 40만 원 초반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 이상도 나오는데 보통 35만 원에서 뭐 40만 원 초중반까지 봅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래서 35만 원, 뭐 길게는 한 40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그 구간까지 좀 중기로 좀 끌고 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 여러분 관심이 정말 많은 종목이죠.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네. 자,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코프로 오늘 여러 번 보네요. 오, 그러네요. 예, 지금 해와달님께서는 에코프로를 지금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오. 그리고 시장과 함께님은 에코프로 HN을 남겨주셨습니다. HN도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쵸. LS 마린 솔루션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조정인 것 같은데 매수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하이브, 엔터주도 진단 들어오고 있고요. 참 다양한 종목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신라젠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민주킴님의 시젠도 있습니다. 시젠은 시젠. 65% 갖고 계셔가지고 이거 참 마음고생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횡보 네. 기간이 너무 길어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그리고 띠용님께서 오셨는데 이 독감이 걸렸는데도 랭키쇼를 보고 계시대요. 오. 참 이거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일단 사실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식사도 충분히
충분히 하시고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요. 네. 독감 또 독종 전문가님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럼 네. 독종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들 치료하러 가볼까요? 네, 다음 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초이스 최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유진 로봇입니다. 네. 매수가는 13,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유진 로봇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가에서 많이 밀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진 로봇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 유진 로봇도 원래 뭐 이번 달 정도 주가가 월봉률 했을 때는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정부에서 코사 시장 활성화 방안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기관 쪽에서 코스닥 그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이격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 외인들도 이제 매수가 했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관하고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처음에 먼저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그 선발 기업들이죠. 약간 큰 종목, 시총이 큰 애들, 로보티즈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하이젠 RNM 뭐 이런 쪽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예, 걔네도 이제 움직이고 나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하이 관련 기업들도 주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차트가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지난 그 10월 중순에 여기서 이제 매집봉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때 양봉을 올릴 때.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급등 나오면서 재료 나오면서 또 주가를 뭐 저점에서 뭐 2배 가까이 지금 올렸던 그런 또 전력이 있고 힘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면. 그 중간에 이제 개미알기 거래 죽이면서 몇 개월 동안 눌림 주고 지금도 현재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하고 또 그 어제 특히 이제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주가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돌파를 시키지 않겠나 저런 게 판단이 돼요. 월봉도 지금 나쁘지가 않고. 단지 이제 15,000원대가 여기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2023년도에 여기서 최대 거래가 터지면서 15,000원 돌파하고 나서 거기서 윗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예. 이때 이제 15,000원대가 이제 매물이 아직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상장일에 그 구간에서 최대 거래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달도 거기서 또 윗거래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움직일 때 15,000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예, 올해 그 최고점일 때 2만 원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하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000원을 종가상으로 완전히 장해버린다 그러면 그 윗선까지 더 보시고요. 또 15,000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 주고 민다 그러면 일단 반은 챙겨놓고 나머지 반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이 고점하고 이 고점 이렇게 딱 연결해보면 어제가 이 자리였어요. 기술적으로. 저항 맥점이었죠, 어제가. 그죠? 예. 여기가 딱 저항 구간이었죠. 어제 윗꼬리 나왔던 자리가.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돌파 이제 해버린다 그러면은 15,000원 2차 이제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근데 그때도 다시 한번 밀어버린다 그러면 그때를 한번 끊었다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1차는 15,000원 직전 고점 말씀드리고요. 돌파 시에는 2차는 17,500원에 18,000원 사이 정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었던 유진 로봇에 대한 투자 힌트 얻어봤습니다. 네, 유진 로봇 대응 전략 참고해 봤고요. 지금 또 막 올려주고 계시는 게 노수선 님이 페노션 매수하자마자 바로 파란불 켜졌어요.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또 2개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해운주들 쪽이 고생을 좀 하고 있다가 BDI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면서 최근에 좀 반응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 모양인데 좀 안타까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영님 반도체도 없고 투차전지도 없고 무엇을 갖고 계시는 건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근데 뭐 너무 눈물 이렇게 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는 계속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위에는 또 수익내자님이 출석 이후 건강검진하고 이제 왔더니 네. 이게 뭔 일이래요? 바이오 조정 중이에요? 아하. 현대차랑 APR, 현대건설 내 종목이 날아가요. 또 이렇게 아니 뭐예요? 아니 저는 바이오 조정 중이에요. 뭔 일이에요?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신 줄 알았더니 현대차, APR, 현대건설 이거 축하드려야죠. 네, 바이오가 또 조정받으니까 이쪽으로 또 이렇게 수급이 옮겨가면서 정말 날아가고 있나 수익내자님 봅니다. 정말 기분 좋은 호들갑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필명을 잘 정해야 되나 봐요. 맞아요. 그쵸? 진짜 사람이 예전에 그런 말 있죠. 가수들은 본인들의 그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운명이.
진짜 닉네임을 잘 지어야 그대로 수익이 좀 연결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요청을 해주셨죠. 바로 주인공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김흥래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에코프로 9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승희 김님께서도 올려주셨습니다. 이분은 매수가가 더 싸요. 82,000원에 20%. 혹시 더 갖고 가면 더 올라갈까요? 그래요. 10만 원 뚫어낼 수 있을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해와달님은 매수가가 67,000원에 비중은 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고점 넘어갈 때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수익 중이신 상황인데요. 에코프로가 긴 조정 흐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 넘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김봉만 전문가님, 에코프로 현재 세 분 모두 수익 중이신데요.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시장이 상당히 재밌게 움직였죠, 아침에. 특히 이제 코스닥이 약간 그 변동성이 좀 확대했었는데, 그 오전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알테오젠 이제 악재 나오면서 급락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알테오젠이죠. 네, 알테오젠 급락시키면서 에코프로는 약간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BM이 지금 시총 2위예요. 에코프로가 지금 3위인데 알테오젠 죽을 때 에코프로를 딱 올렸습니다. 막 오전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더 이제 안 빼겠다는 의도겠죠. 제약주 뭐 알테오젠 시총 1위가 급락 나버리면 다른 애들 뭐 에코프로까지 밀어버리면 지수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메이저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수급을 보시면요. 거래소는 그렇다 치고 오늘 지금 외인들이 전체 매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코스닥에서 2,670억. 기관 쪽이 오랜만에 매도하죠. 예, 1,900, 한 2천억 정도 매도하는데 이 중에서 금융업종 외인들이 그러니까 2,600억을 매도하는데 금융업종은 1,000억을 매수하네 외인들이. 그럼 코스닥 다 때리는 게 아니네. 어떤 특정 종목을 많이 매도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가 뭡니까? 예, 코스닥 금융업종에 들어가 있죠. 금융업종에. 외국인들이 지금 전체 코스닥은 2,600억 때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아주 그냥 쌍끌이 매수해버리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제약주는 또 이제 제가 대부분 알테오젠인데 그러면 다른 제약주 좀 차이가 가고 1,280억. 예, 뭔가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 내년 실적이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 실적. 이런 장에서 외인들이 강하게 그러니까 시총 1위 알테오젠 때려버리고 에코프로 강하게 매수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 눌림시 매수라고 보세요. 전고점까지 V자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에코프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단 한 주라도 매수하셔가지고 좀 끌고 와 보세요. 좀 어떻게 하나.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것저것 여러분들 막 노복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못 먹습니다. 심털 엉뿔 아시죠? 예, 그런 분들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러분들께서 BM하고 더불어서 에코프로 그룹주, HN도 마찬가지고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예, 연말부터 내년까지 꾸준하게 좀 관심 가지시고 단기로 보지 마시고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인 성격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가 액분한 기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2만 원이죠. 12만 원이죠. 액분 기준가가. 예, 거기는 이제 뭐 가겠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가서 이제 거래 터지는지 여부를 보시고 뭐 중장기는 뭐 그 이상 봅니다만은 우선 그 정도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저한테 다시 한번 더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2차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차익도 하지 마시고 예, 홀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강력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5입니다. 자, 먼저 한컴 라이프케어 최근 장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죠. 오늘 5% 떨어지고요. 3,000원대를 간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주사 코오롱도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5%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51,600원이죠. 3위는 세기상사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다른 관련주들 여전히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종목은 빠집니다. 5.8% 내리고요. 6,000원대 이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를 보시죠. 동원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HMM 대표 해운주의 인수 부담감이 작용되는 것이 아닐까 풀이됩니다. 7.8% 급락이고요. 42,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락률 1위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사실 월요일장만 해도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또 주목을 받겠구나 기대감이 커졌던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알테오젠이 빠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무려 9% 가까이 급락인데요. 현재는 51,000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한올바이오파마 이쪽에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거든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뭐 알테오젠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주중에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개발 중인 게 자기 면역 그 질환 치료제죠. 그래서 임상 3상 그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뭐 상업화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를 이제 신고가 그 직전 고점을 돌파시켰는데 오늘은 지금 다른 악재 나온 건 없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거래소 이제 코스닥 쪽에 특히 이제 코스닥 쪽, 제약바이오 쪽 그 외인들 기관들이 좀 차익을 하거든요.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3만 원에서 지금 5만 7천까지 올랐으니 거의 한 9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매물수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항상 신고가 나온 종목군들은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면 이렇게 눌림을 줍니다. 눌림을.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동사 같은 경우는 악재 개별적 나온 건 없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기술적으로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한번 눌릴 줄 구간에서 알테오젠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직전 고점이 45,000원이잖아요. 그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혹시 이제 밑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사실 뭐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투심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이대로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고요. 앞서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홀딩 의견을 주셨더니 역시 시청자분들 환호하고 계십니다. 네. 에코프로 계속 갑니다. 든든하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고 계세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쭉쭉 제리님이시고요. 골드핸드님은 홀딩 에코프로, 김인휘님 에코프로 상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태양이다님께서는 에코프로 BM은요? 라면서 BM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군요. 네, 또 박명수님도 에코 가자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국민주의 또 이렇게 2차 전지, 투차 전지의 대장주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게다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갑자기 빠질 때 에코프로가 유난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궁금증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수를 조금이라도 받쳐주고 있어서 든든한데요.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캣테디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대우건설입니다. 매수가는 4,410원이고요. 비중은 6%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우건설 이제 또 중소형 건설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우건설도 또 이렇게 매수가가 높으신데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대우건설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지난 그 가을에 뭐 토어제를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규제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뭐 내년 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반발이 또 이제 심하기 때문에.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 이제 대규모 부동산 공급 계약을 이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면서 대신에 대규모 공급 그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 지금 막 정부에서 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수혜가 되겠죠. 오늘 뭐 난강통 비롯해가지고 중소형 건설주가 이제 먼저 움직였는데 상반기 때 현대건설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원전 때문에 좀 오른 것이고 지금 대우건설이라든지 기타 못 움직였던 뭐 GS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너무 형편없이 쌉니다. 형편없이. 그냥 싼 게 아니라니까 형편없이 싸다. 예.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뭐 종전 얘기 나오잖아요. 스토리 많죠. 지금 건설주도 가격도 엄청 싼 가운데에서. 예. 그래서 오늘 좀 올라오는데 그 지금 4%, 6%잖아요. 4,410원. 괜찮습니다. 비중이 크지가 않으니까 4,410원이면은 예, 비교적인 고점에서 물리신 것 같은데 주식 하다 보면 물릴 수 있어요. 근데 물타기를 잘 해야 되겠죠. 요거 지금 오늘 한 2% 추가하면서 하시고 내일 또 눌림 주게 되면 한 2% 추가하셔 10% 채우십시오. 채우셔가지고 실적이 내년에 괜찮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월봉에서는 지금 아주 장기 매수 맥점.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 나온다. 예, 얼마나 한적합니까, 지금? 누가 쳐다도 보지도 않잖아요. 예, 가져가시고, 추가하셔가지고, 10% 채우셔가지고, 1차는 5,000원. 예, 돌파 시에는 좀 중기적으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최소한 7,000원 라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예, 1차 목표가 5,000원, 돌파 시에 약간 길게, 내년 상반기, 예, 까지 한 7,000원 라인 전후,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쭉 끌고 가시면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이군요. 7,000원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수익을 좀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 좀 살펴볼게요. 네. 역시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도 함께 갑시다. 독종 예. 이렇게 또 자작나무님이 남겨주셨고요. 아니 그 에코프로만 왜 봐주냐, BM도 봐달라, 네. 머티도 함께 가자, 이 그룹주들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박인국님은 2차 전지 장비주는 영 안 가나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장비주들이 좀 덜 간 경향이 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슈팅님 오셨는데요. 다들 골반 가셨나? 그리고 제호리님께서 내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벌써 신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군요. 맞아요. 네. 드디어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에 대형 이벤트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네.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PNT, 장비주 얘기도 계속 또 거론이 되네요. 자, 종목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하나 좀 챙겨드릴게요. 최근에 정말 많은 관심을 끌었던 종목입니다. 잼만님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55,000원에 10%.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매수가는 그 위군요. 상당히 고생을 하셨던 겁니다. 10% 비중이고요.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4년에서 5년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분은 그러면은 2021년에 고점이 148,000원이었거든요. 그럼 그거 고점 나오기 전에 그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엄청난 상실감을 가졌던 이 종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최근에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와서 4만 원 근처에 있습니다. 과연 매수가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전문가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과연 지금 말씀해주신 평균 단가 55,000원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제가 딱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홀딩해 나가시고요.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지금 북미양 그 ESS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지금 ESS 시장이 내년에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어제 아카데미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큰 변화가 나옵니다. 큰 변화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그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55,000원은 이제 직전 고점인데 그 중간에 조금 이제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10%니까 무시하시고 그대로 끌고 가시고요. 만약 눌림 준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그래도 뭐 교통비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 중간에 눌림을 준다 그러면 그 35,000원, 뭐 32,000원 그 사이에서 한 5% 더 추가 매수를 해버리세요. 네, 지금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2차 전지가. 아시겠죠? 여러분 또 이제 한 2, 3개월 지나봐야 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또 그때 가야 또 이제 안단 말이지, 일반인들은. 예, 지금 오래 기다리셨고 비중 크지 않으시니까 눌림 줄 때 그 정도에서 한 5% 추가하셔가지고 좀 중기로 가져가 보자. 그래서 우선은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초 목표가가 한 6만 원 정도까지 자리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이라는 얘기, 기본. 아시겠죠? 월봉의 하락 지금 7파까지 나온 종목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월봉이 지금 120개선 저항인데 월봉의 거래가 지난달에 특히나 매력적이죠. 그죠? 손바퀴 나왔다는 얘기예요. 손바퀴. 예, 그래서 5% 추가 매수 관점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1차 목표가 한 6만 원 정도, 예, 2024년도 고점 설정해 놓으시고 끌고 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제 고생은 다 끝난 모양입니다. 이대로 쭉 홀딩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서름을 다 갚아보시죠. 네, 유튜브에서 이선미 님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저도 있어요. 62,000원 평단가예요. 같이 버텨봐요. 이렇게 또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고생이 다 끝이 네. 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유튜브 글라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PNT입니다. 네. 매수가는 42,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PNT가 오늘 또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오. 교환사채 발행 소식도 있었고 그렇군요. 자사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PNT 42,200원이시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PNT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금 실적 기반했을 때 장비 쪽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PNT예요, PNT. 예. 근데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올해가 지금 12월 달에 예산 전국이잖아요. 그 예산 이제 국회 통과하고 나면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판 뭐 IRA 보조 많이 확정 안 됐습니다. 여러 정책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 150조 성장 펀드가 이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배정이 끝났어요. 각 섹터별로. 그 중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는 한 8조 원 정도 배정이 돼 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뭐 2천억인가? 예, 그 펀드 조성했는데 주가 많이 갔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이 PNT 뿐만이 아니고 뭐 하나기술 장비 쪽, 그다음에 부품 쪽, 소재는 기본이고 이들 종목군들이 수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년에는 코스닥이 아마 거래소 지수 상승률을 압도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서 천당 못 갑니다. 그냥 홀딩해야 돼요. 홀딩. 아시겠죠? 그래서 PNT도 지금 끌고 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고요. 다음 달,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1월 달 정도 되면 뭔가 주가가 이제 중기 추세를 저는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는 직전 고점 5만 원 라인 지금 보시고요. 예,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시면은 한 6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단기와 중기 좀 병행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NT 2차전지 장비 대표주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훅 바뀌나요? 로봇주의 힘이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강하던 로봇주들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지금 갑자기 힘 다 빠지고 쭉 내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남은 시간에도 면밀하게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함께 했는데요. 종목 진단 다 도움 못 받으신 분들 많죠.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종목 진단의 기회가 또 열려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접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